그럴 수 있고, 그죠? 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요소로서 천간에 있느냐, 팔자에 있느냐, 팔자에 없느냐, 이것을 가져가지고 긍정적이면, 결국 드러났다는 것은, 드러났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적극적으로 쓴다. 없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쓴다.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것은 현실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팔자를 만들어 놔놓고 이제 그 그림과 설계도 속에서 뭐냐면 이제 이걸 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교경설에 의하여 같이 이제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죠. 특히 이제 팔자에 목일주라면 실제 직업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죠? 목이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화, 토, 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팔자에 식신을 쓰고 있다면 그러면 뭐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자기가 교육으로 쓰고 있다면 그러니까 평생 해라 이거죠. 평생 해라. 거기서 성패는 오더라도 가장 길게 인연할 수 있는 좋은 분야다. 그리고 토는 이제 가색, 그죠? 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형이나 금기에 의한 그 모양인데 이것을 이제 싹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아까 그 화학적인 자도 되잖아요. 그죠? 화라고 하는 것이 화학적인 자도 된단 말이죠. 자기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이 사람이 야채다. 야채 장사다. 예를 들어 가지고 키우고 기르고 하는 힘도 되잖아요. 식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일주이기 때문에 이미 이 팔자가 키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죠? 벌어진 놈이잖아요. 그죠? 확 펼친 놈. 저게 뭐냐면은 마늘도 있고 많다 이거죠.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많다면 뭐를 다루게 되냐면 화를 다루면 우리가 잎이 벌어지는 배추를 다룬다 이거죠. 그죠? 만약에 토일주가 금을 갖다가 식상으로 써서 한다면 그때는 뭐를 다루느냐? 그죠? 씨를 다루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진짜 마늘이나 양파 덩어리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마늘, 양파 이런 게 아니라도 덩어리지고 뭉쳐진 것 그런 것을 다루고 이건 펼쳐진 것을 다루고 그죠? 아니면 슈퍼마켓을 하면은 다른 걸 하면은 캔을 다루고 그죠? 깡통 안에 갇혀진 것 이것으로서 원래 실제 확장을 해가지고 자의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오행에서 자의까지 들어갔고 신금을 유금을 다룬다. 이제 뒤에 이제 확장은 더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어 유금을 다룬다면서 이것은 공증된 것이다. 공증이죠. 공증된 것. 그 다음에 보석, 그죠? 가공된 것.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탁 쳐다보고 있다가 깡통 장사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미 설정되어 있는 형태들을 자꾸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구체적인 물건까지 다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모 도사 한 명이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누가 딱 했는데, 농산물 한번 팔아보시죠. 했는데, 그거 해가 망했는데요. 이파리를 달았지요. 뿌리를 달아야 되는데. 이파리를 달았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 가면은 그 확장의 논리가 그렇게 요것에 이제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오행적인 그 시간이든 공간성이든 다 쪼개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토일주가 만약에 벼슬을 한다면 관을 쓴다는 거죠. 모기관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는 아까 깃발이라 했잖아요. 그죠? 깃발. 그죠? 이 사람이 깃발을 쓴다. 만약에 토일주가 사업을 한다면 수가 그거잖아요. 그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해외. 이곳에 없으니 어두운 공간이다 이거죠. 이곳에 없으니 저곳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밤이슬이 내리고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해외 무역. 이미 팔자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밤이슬 내리고 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실제 밤에 해롱해롱하게 하는 것, 술. 그래서 이 수의 상을 그냥 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기를 물리치고 음기를 모으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들을 자꾸 분류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그 다음에 저 뭐냐면은 그리고 그렇다. 맞죠? 잠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 모양을 갖출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게 되는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을 지키는 형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기가 다 쪼갤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자기 팔자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오행적 인자 있잖아요. 그죠? 오행적 인자를 가지고 만약에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쓸 것이냐. 목이 있다면 그죠? 관공서 근처. 그 다음에 깃발이 있었다는 것은 전부 그런 관공서나 어떤 관청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화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펼쳐진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높다 이런 뜻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는 화려한 곳, 번화가, 그죠? 이런 속성을 가지고서 있는 것들이고, 토를 가지게 되면 이건 언덕, 그죠? 높은 지대 이런 뜻도 된다는 거죠. 금도 뭐냐면은 공장지대, 그 다음에 금속이 다뤄지는 게 역, 뭐 이런 식이 되고, 수는 뭐냐면 뭔가 어두운 곳, 그러니까 건물에 쫙 가려가지고 햇빛이 안 든다 이거죠. 어두운 곳. 그 다음에 실제로 평한 곳이거든요. 평. 그러니까 수는 뭐냐면 수평을 맞춘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보면 넓은 논, 밭,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는 곳, 이런 걸 해가지고 그 팔자에 실제로 살고 있거나 하는 지역들 이런 것들이 요런 속성으로서 자기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이 팔자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놔놓고 이대로 맞춰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뒤에 보상운동이 꼭 일어난다는 거죠. 보상운동이. 팔자에 안 맞는 곳에 가면 설계도에 이미 어긋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만 잘나면 잘 사는데 하나가 잘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깨지는 형태를 갖다가 같이 이제 해보면은 이제 갑일주가 있는데 어떻게 깨지느냐, 이제 이걸 양상을 한번 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깨지느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합에 의해서도 깨진단 말이에요. 여기 1단계. 그래서 이제 합에도 뭐냐 하면 뭐냐면 가세가 있고 약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세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경이 오래 있는데 인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그 합은 이제 그 영향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자, 인이 오를 갖다가 인오로서 밀어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가세단 말이에요. 가세. 더할 가자에 세력을 더해준단 말이에요. 뒷날에 이제 팔자 보면서 이제 합도 어떻게 이게 합이 붙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공이 되는 건지 이런 걸 구분할 때 제일 먼저 이제 파격의 등급을 나누는 기본 원리로 본다는 거죠. 여기 파격의 등급으로서 나눌 때. 그러면 이 가세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굉장히 세력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런 팔자들 보면은 제 실제 인물인데, 우술에, 경신월에, 경자생, 경자. 요렇게 딱 생긴 팔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그죠, 요렇게 재성에다가 세력을 확 갖다 주는 거죠. 이 모양은. 우리가 오행적 세력으로, 그죠, 토생금, 금생수,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팔자가 부친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금액이 한 300억 정도 현찰로. 그렇죠. 여기 세력이 확 몰리는 게 가세가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뒤에 이런 거 한 번씩 보거든요. 세력이 확 몰려가지고 자수로 확 끄달려가잖아요. 그죠? 그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제 실제 인물 중에 이런 거 봤어요. 일주가 경신일주 여자인데, 자월생. 이 여자거든요, 요는. 근데, 이는 일찍이 서방을 잃고, 왜냐하면, 그죠? 생식기에 그 기운이 다 몰린 거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역학계에서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하면 물통사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남자고 이제 재물로 몰려가는 모양이고, 요는 생식기에만 힘이 확 몰린 모양이고, 그렇죠. 그럼 잘하는 인자 자체가 원래 그 애정인자잖아요, 그죠? 애정인자. 나이가 몇 살 안 됐어요. 27살인가 그런데. 딱 1년 살고 남자 죽어보고 두 번째도. 그러고 그랬는데.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기운이 몰려 들어가는 것을 이게 합에서 이제 가세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약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경호에 뭐 인이 이렇게 있는데 가세가 되어 있는데 술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약세로 약하게 빼버린단 말이죠. 약세. 그 기운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똑같은 그 팔자 내에 어떤 이 정격으로서 뭔가 정관이 이렇게 딱 잘 드러나 있어도 그것의 약세냐 가세냐를 따라서 또 등급을 다시 한번 더 나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등급이 뭐냐면 2등급이 충이라는 거죠. 결국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일종의 조건부로서만 쓴다. 그러니까 한쪽이 강화될 때 한쪽은 잘 못 쓰고 한쪽은 쓸 때 한쪽은 못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말하는 그 충에 의하여 그 가면 예를 들어 공직사회에 있다면 그죠? 공직사회에 있다면 충에 의하여 관이 흔들리면은 발령 따라 움직이는 공직 그죠? 움직이는 공직 아니면 자기의 직업 분야가 역마에 관련하여 그래서 역마사례라는 게 그죠? 항공, 해운, 무역, 건설, 외교, 통신, 언론, 방송도 전부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역마성으로서 그 먼 곳의 뜻을 교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충 있으면 무조건 팔자 보고 천간 없이 지지 딱 보고 충 있으면 이거 딱 적어 놓으면은 웬만하면 다 걸려들어요. 팔자 해보면. 그 일주 안 보고도 된다니까요. 그게 지지에서는 그것들이 다 조건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단 말이에요. 자기가 처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 공직에 다 있는데 충이 있으면 그게 발령 따라 움직이는 공직. 그런 게 뭐냐면 뭐 군인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 해운 뭐에 관련된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먼 곳에 자꾸 달리는 직업. 그 다음에 어떤 특수 행정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자꾸 발령 따라 자꾸 다녀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딱 하나로 고르기 어려울 때는 갈 수 있는 걸 다 적어보면 된다니까요. 다 걸려들어요, 무조건. 그래서, 요렇게 충에 의하여 쓰면 등급이 한 등급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형에 의한 것. 이 형은 뭐냐면은, 조건부라는 거죠. 이것도 조건부는 조건부인데, 기술성, 가공성, 그 다음에 형벌, 제어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뭔가 용도 실현을 위하여 일부를 희생시키고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팔자가 아까 우리 일주로서 이렇게 쭉 해본 것 중에서 딱 그대로만 있으면 무조건 전격. 그 다음에 옆에서 어떻게 건드느냐에 따라서 지금 깨지는 등급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4번은 원진. 그렇죠? 원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꼬라지를 바꾸어 놓는다. 꼬라지를 이상하게 틀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진이 붙으면 항상 장이 아니고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모양을 그렇게 그 훼손을 갖다가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원진 이게 묘한 게 꼭 최고를 안 만들고 다음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될 듯 안 될 듯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5번이 공망 이런 거죠. 요 공망은 뭐냐면 이제 그것을 크게 훼손한 모양이죠. 그래서 원칙으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짝지을 놈이 있느냐? 짝지을 놈이 있는데 짝을 있다면 일단 좋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어떻게 깨지냐를 보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기 어렵다 이거죠. 만나기 힘든 분들에 속한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명함 좀 내밀 만하다.
명함 좀 내밀만 하다가 되고, 여기까지 있고,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6번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그 추나추동 신사주학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비빔밥. 비빔밥. 요거는 이제 운명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을 논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막 축 맞고 형 맞으면서 공막 맞고 하면서 뭐 짝지을 것도 없는 거라, 팔자가.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 가세 약세 쪼개는 방식, 그 다음에 그저 충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팔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쪼개기만 하면 격용을 굳이 내가 뭐 무슨 격에 뭐 용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것 가지고도 이 팔자가 대충 어느 정도의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요하게 쓰는 게 저번처럼 그저 중요하게 쓴다면 그때 했었잖아요. 이런 게 을에, 임신에, 갑신에 뭐 이런 팔자도 있었잖아요. 한 3개 했었잖아요. 그죠? 이 팔자는 언제 깨지냐? 교용을 따져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거 많이 보고, 그 교용으로 했는데 잘 안 풀리는 것들은 이 관점으로 보면 무조건 이렇게 짝지을 놈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저래 잘 사는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그때 되면 이 팔자 언제 깨지느냐? 그냥 인이 오면 깨지는 거예요. 그냥 인대운이 오면. 그 이전에는 전부 용신. 그러니까 인이나 축이 와서 이 신금의 영향을 좀, 신금이 축에 있고 하잖아요. 그죠? 묘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때 빼고는 뭐냐 하면 수가 와도 용신, 화가 와도 용신, 토가 와도 다 용신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저 뭐냐면은 아까 그것도 뭐 여자 그저 갑오일주 그것도 정관 옆에 깔면서 그저 천을 귀인 지지에 이렇게 다 깔고 있잖아요. 그죠? 천을 귀인 유가 오를 보면 천을 귀인. 그렇죠? 안 보입니까? 아까 을미에, 을류에, 을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천간에 있는 글자들도 역시 똑같이 봐요, 실제로. 이 다 짝이잖아요, 그죠? 관으로서 짝이죠, 재로서 짝이죠, 재로서 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가느냐? 짝으로서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팔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쫙 나열된 게 있었는데 정류 요런 식으로 된 게 뭐냐면은 그것도 신인가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맞는가 보네. 신해입니까?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보면 몹쓸 팔자를 그냥 보면, 근데 천간에 있는 글자들을 지지에 대조해 보면 전부 짝이 되든지 천을귀인이 되든지 다 그대로 짝이 돼 버린다니까요. 하여튼 부산 강력부 검사 팔자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주 실제 명조를 찾아갖고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잘 사는 것들이 보면 막 일그러진 것 같아도 짝이 전부 맞춰져 있어요. 딱 보면. 그게 뭐냐, 뭐, 신에서 볼 때 인을 보거나 묘를 보는 게 전부 다 자기 짝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 유용성이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음양이 만날 때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얼음이 화를 만나면서부터 유용성이 발생되더라는 것들을 갖다가 그때 설명을 쫙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뭐 교경에서 이제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니까 머리에서 자꾸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관점으로서 자꾸 하는 연습을 하면 잘 사는 것들은 전부 짝이 탁탁탁 맞아져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방모도사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병호, 신축, 경이, 정해 이런 것도 뭐냐면 그저 모도사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병에서 볼 때 인오가 뭐냐면 해가 천을 귀인. 그죠? 병에서 해를 보면 천을 귀인.
신에서 인 오가 천을 귀, 경에서 축이 천을 귀, 정에서 해가 천을 귀. 다 지지를 보고 그렇게 짝을 맞춰놨죠. 유명한 도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팔자의 유용성을 얼마나 잘 일으키고 놨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어떤 그 기준을 삼으시고,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사실 없지.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새로운 관점으로서 우리가 관찰하는 방식을 그 이해하자는 것에서 이제 자꾸 초점을 맞춘 거니까, 그 나름대로 잘 안 풀린 건 저 관점으로 자꾸 해보시면 딱 아구가 잘 맞아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숙제를 내드릴 건데, 이게 그 쪼개오세요. 그 경은 무엇을 짝으로 삼는데, 그제 목을 짝으로 삼는데 무엇이 1등, 무엇이 2등, 무엇이 3등 다 한 번씩 해가지고 해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